안녕하세요. 북리더 GMC입니다. 너는 기억 못하겠지만 제 1장을 드디어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아사스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생에게 선물을 주기로 했는데 일이 잘 안 풀렸나봐요. 아사스키의 표정이 많이 어둡네요. 그 이후의 얘기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제 1장 5번째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제 1장 5번째 낭독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기억 못하겠지만 제 1장 5번째. 그날 밤, 옛날에 아사스키와 둘이서 자주 갔던 공원에 왔다. 주택가 구석에 자리한 이 공원은 근처 주민의 민원에 죄다 응한 탓에 공놀이 금지, 반려동물 산책 금지, 고성방가 금지, 달리기 금지라서 도대체 뭐 때문에 만들어놨느냐고 따지고 싶어질 만한 곳이었다. 하지만 덕분에 단둘이서만 이야기를 하기에는 딱 좋았다. 왜 이런 곳에 왔느냐? 그 이유는 아사스키가 가자고 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아사스키 집으로 돌아온 후 퇴근한 아사스키 어머니가 저녁을 지어주었다. 나를 기억하는지 오랜만이라며 웃음으로 맞아주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예전과 다름없이 다정한 사람이었다. 저녁을 먹는 내내 하나모리가 떠들었다. 그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밝아졌다. 녀석 나름대로 마음을 썼는지도 모르겠다. 지금까지 내 멋대로 거북하게 여겨서 조금 부끄러웠다. 내가 플로라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날조해서 말했을 때는 그런 마음도 싹 다 날아갔지만. 저녁을 먹고 나서 아사스키가 잠깐만 둘이서 이야기하자 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하나모리는 이만 돌아가겠다고 했다. 오늘 밤을 소중하게 간직해?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을 거야. 헤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모리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기에 한마디 확 쏘아붙이려고 했는데 어제처럼 재빨리 모퉁이를 돌아서 자취를 감추었다. 도대체 얼마나 발이 빠른 거야? 하여튼 신출귀몰한 녀석이다. 이러저러하여 지금 나와 아사스키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 별이 총총한 여름 하늘이 잘 보였다. 우주의 은빛을 흩뿌리는 검은 캔버스가. 별자리는 하나도 몰라서 좀 아쉽지만. 고마워. 아사스키가 편안한 침묵을 다정하게 깨뜨렸다. 달빛을 받으며 아사스키는 이렇게 말했다. 도와줘서 고마워.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어. 정말 큰 도움이 됐어. 수줍은 미소와 조금은 장난스러운 말투에 담긴 감사의 마음.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를 받을 입장이 아니다. 내가 도대체 뭘 했다고. 그래도 도움이 됐다니까 다행이다 하고 대답했다. 그래야 제일 기뻐하리라는 걸 아니까. 난 언제 어느 때나 아사스키가 기뻐하면 좋겠다. 내 동생 언제부터인가 말 붙이기도 힘들어졌지만 옛날엔 안 그랬어. 언니 하면서 얼마나 잘 따랐는데. 병 때문에 힘들 텐데도 내 앞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줬다? 그게 너무 기뻤거든. 동생의 웃음을 한 번 더 보고 싶었어. 근데 잘 안 되네. 다음 기회를 노려야지. 분명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나름대로 위로하겠답시고 꺼낸 말이었다. 진짜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길 바랬다. 아사스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보다 오랜만에 사쿠라와 둘이서만 이야기를 하네. 옛날에는 매일같이 그랬는데. 아빠가 그 모양이라서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다.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내가 헤어지자고 했잖아. 아사스키는 잘못 없어. 실제로 그렇다. 아사스키는 아무 잘못도 없다. 미안했다. 아사스키가 호기심의 시선에 시달리는 것이. 다리를 다쳐 뛸 수 없는데도
축구부 담당 선생님은 끝까지 함께 하자고 설득해 주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했다. 그때부터 축구부 매니저인 아사스키와 사귀는 것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와 계속 만나면 아사스키가 비웃음을 당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견딜 수 있었다. 그래, 그것까지는. 하지만 범죄자의 아들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사람들이 아사스키를 어떤 눈으로 볼지 생각하자 도저히 버틸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약해 빠진 놈이다. 사쿠라, 우리 오랜만이니까 실컷 이야기하자. 하지만 괜찮아. 오늘 아무도 없는데? 모처럼 단둘이잖아. 떼쟁이 모드에 들어간 아사스키는 오랜만에 보았다. 모처럼 단둘이라는 말이 메마른 가슴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나몰이랑 어디까지 진도 나갔는지 가르쳐줘. 잠깐, 갑자기, 야, 나 우리 그런 사이 아니야. 하나몰이 미인이잖아. 역시 사쿠라도 예쁜 애를 좋아하는구나? 아, 왜 그래? 나 아니라니까. 혹시 화났어? 아사스키가 떼쟁이 모드에 들어가면 감당이 안 된다는 게 생각났다. 사귀는 사이든 헤어지고 나서든 결국 아사스키에게는 못 당한다. 그 후로도 우리의 대화는 계속됐다. 주로 아사스키가 만약의 미래를 상상하고 내가 그에 응하는 식이었다. 만약 같이 대학에 간다면 어디가 좋을까? 만약 함께 여행을 간다면 어디가 좋을까? 만약 집을 짓는다면? 혹시 아이를 키운다면? 얼굴이 살짝 붉어질 만한 만약의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무 즐거웠다. 틀림없이 행복했다. 이대로 시간이 멈추기를 바랄 만큼 너무 행복했다. 내 왼쪽에 앉은 아사스키가 오른손을 벤치에 얹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 그래도 잡을 용기가 안 났다. 하지만 기뻤다. 다시는 못 잡을 줄 알았던 밤하늘이 아직 손 닿는 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대화를 나누었을까? 갑자기 아사스키가 희한한 이야기를 꺼냈다. 사쿠라, 나는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뭘 바라는지 알아. 어? 뜬금없는 말에 뭐라 반응해야 좋을지 몰랐다. 안 믿는구나? 진짜야. 한 번이라도 눈이 마주치면 그 순간 딱 안다니까? 시오리가 원하는 것도 그렇게 알아내는걸? 어떤 반응을 원하는지 경험이 미숙한 나로서는 짐작이 가지 않았다. 뭐지 이거? 아사스키 나름의 개그인가? 그렇다면 받아주는 게 정답이려나? 아, 그럼 나도 같이 알자. 현대국어 후루키가 원하는 건? 요시다 선생님. 정말? 충격적인 발언에 나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왔다. 분명 30살은 어릴 텐데. 아니, 그래서인가? 정말이고 말고 깜짝 놀랐지? 너무 놀라서 간 떨어질 뻔했어. 그럼 요시다가 원하는 건 뭔데? 얼마 전에 결혼한 아오야마 선생님. 우리 학교 완전히 개판 5분 전이구나? 이것도 아사스키 나름의 개그일까? 센스를 따라잡기 힘들어서 헛웃음밖에 안 나왔다. 동시에 아사스키의 장난기를 발동시킨 나 자신이 조금 자랑스러웠다. 분명 이 세상이 나쁜 일이라. 교실에서는 얌전한 아사스키에게 이런 웃음을 안겨줄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모리는? 야, 걔는 척 보기에도 현실에 충실한 타입이라서 막 허황된 바람은 안 품을 것 같은데. 하나모리는 세계 평화려나? 하여튼 귀엽다니까. 세계 평화가 귀여운 발상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의미로 한 말일까? 내가 의아해하자 아사스키가 기습을 가했다. 덧붙여 사쿠라가 원하는 건 뭘까? 야, 잠깐만. 왜 그렇게 웃어? 아, 그런 거구나. 아, 뭔데? 똑바로 얘기해봐. 알았다. 사쿠라는 육감적인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뭔 소리야. 야, 아사스키. 자기 몸을 끌어안는 포즈를 취하며 웃는 아사스키에게 허둥지둥 항의했다. 뭐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오랜만에 웃었다. 오랜만에 아사스키와 이야기를 나눈다. 아사스키가 이렇게 나를 봐준다.
그게 죽도록 기뻤다. 어느덧 나는 자연스럽게 아사스키에게 다가붙어서 막 장난도 치고 어깨가 들썩이도록 신나게 웃었다. 아사스키는 기쁜 표정으로 몸을 이리저리 뒤틀었다. 가녀린 어깨가 부서질 듯한 온기, 옅은 향기와 더불어서 나를 매혹시켰다. 나는 입이라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까운 거리에서 아사스키와 마주보았다. 사쿠라. 어느 틈엔가 웃음이 사라졌다. 좀 더 특별한 감정이 깃들었다. 촉촉한 눈동자가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장난기 어린 웃음소리도 자취를 감추었다. 네가 정말로 원하는 건 따뜻함일 거야. 하지만 나 그거 줄 수 없어. 너도 알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 무슨 뜻일까? 이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다만 뭐랄까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처럼 들렸다. 저기, 왜? 우리 언젠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글쎄. 하지만 사쿠라는 하나모리하고 사이가 좋아 보이던데. 아, 장난치지 말고. 나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진짜야. 내가 좋아하는 건 말문이 막혔다. 말할 수 없었다. 아사스키를 괴롭히기 싫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다. 내가 상처 입기 싫으니까. 아니다. 다음에 얘기할게. 뭐야, 싱겁기는. 아무 대꾸도 못했다. 진짜 한심한 놈이다. 부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때 나는 간절히 바랬다. 언젠가 꼭 다시 시작할 때가 온다면 그때는 꼭 반드시 아사스키를. 그런 꿈을 꾸는 건 과연 잘못일까? 행복한 달 아래서 밤 기운에 잠겼다. 이제 많이 늦은 시간이라 아사스키를 집에 돌려보내기로 했다. 집까지 바래다주고 현관 앞에서 학교에서 보자 하고 인사했다. 여기까지는 예전과 똑같았다. 1년 전까지만 해도 흔히 이랬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잔뜩 투정 부렸는데도 잘 받아줘서 고마워. 잘 가, 사쿠라. 그래. 오늘 밤은 여느 때의 또 보자가 아니었다. 왜일까? 혼자 걷는 밤길은 무더웠다. 구름에 가린 건지 방금 전까지 빛나던 달이 보이지 않았다. 오늘 밤을 소중하게 간직해. 어째선지 하나머리가 남긴 말이 문득 떠올랐다. 이상한 꿈을 꿨다. 어두운 수렁으로 가라앉는 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는 꿈.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꿈이었음에 안도하고 일요일이라는 것에 안심했다. 오늘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버지 걱정은 당연히 안 하겠지만 역시 아사스키 생각은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팔아버려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아사스키의 휴대전화 번호는 잊어버리지 않게 잘 메모해두었다. 거실에 있는 전화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다. 딱히 깊은 의미는 없었다. 그냥 목소리를 좀 듣고 싶었다. 목소리를 듣고 아까 꾼 꿈을 잊을 수 있다면 그만이었다. 단지 진짜 그것뿐이었다. 안녕, 사쿠라. 우리 오늘도 기운차게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된 거야? 입을 열자마자 내뱉은 첫마디. 나는 오늘도 한낮에 찾아온 하나모리에게 다그쳐 물었다. 그러고는 현관문을 열고 하나모리의 손을 잡아당겨 집안에 들인 후 소리 질렀다. 문을 쾅 닫고 가느다란 어깨를 잡고 흔들며 가라앉지 않는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갑자기 왜 그래, 사쿠라? 잔말 말고 네가 아는 거 다 털어놔. 평소와 다름없이 구는 하나모리를 난생 처음 무서운 목소리로 위협했다. 어쩔 수 없다. 이 녀석은 틀림없이 뭔가 알고 있을 거니까. 오늘 아침에 아사스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 번호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전화번호를 바꿨나 보다 싶었다. 그리고 알려줄 기회가 없었나 보다 싶었다. 문제는 아사스키 집에 갔을 때 발생했다. 목소리를 꼭 듣고 싶은 마음에 민폐인 줄 알면서도 갔다. 그런데 어머니한테 아사스키한테 볼 일이 있다고 했어. 그랬더니 이미 한 달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대. 너도 알면서 왜 그러냐고 하시더라.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냐고! 거기서부터 횡설수설 말했다. 아니, 소리쳤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나도 모를 정도였다. 아무튼 불안, 분노, 공포, 절망을 몽땅 뒤섞어서 고함을 질렀다. 무슨 일이 생겼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뭔가 잘못됐다. 아사스키 어머니의 얼굴이 뇌리에 박혔다. 딸을 잃은 어머니의 그 표정은. 아사스키의 여동생이 제일 원했던 건 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어. 하지만 당연히 곁에 있으리라 여긴 탓에 언니를 소홀하게 대했지. 아사스키는 사자가 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 화해하려고 애썼어. 하지만 뭘 어떻게 해도 허사였지. 그래서 아사스키는 더 이상 삶을 이어나가길 포기한 거야. 뭐? 내 시선을 받으며 하나모리가 천천히 그렇게 말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시원스러운 표정과 목소리로. 하지만 내가 모르는 뭔가를 어른거리며 말을 이었다.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을 거라고 내가 그랬지? 아사스키는 이미 죽은 사자야. 미련을 끊지 못해서 잔혹한 추가 시간을 얻은 슬픈 존재지. 눈을 보면 원하는 걸 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 그게 아사스키가 얻은 사자의 힘이야. 어제까지 있었던 일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역사가 수정되었기 때문이고, 기억할 수 있는 건 우리 같은 사신들 뿐이야. 하나모리가 단숨에 이야기를 끝맺자 말문이 턱 막혔다. 뭐야? 무슨 소리야? 대체 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전혀 이해가 안 돼. 하나도 모르겠어. 하나도. 떠올랐다. 빗소리가. 비가 내리던 그날이. 빗속에 서 있던 하얀 형체가. 그건 설마. 다시 말할게. 하나모리가 입을 열었다. 어쩐지 구슬프고 서글픈 미소가 어렴풋이 맺힌 얼굴로. 하나모리는 내 이해력이 미치는 세상의 경계선에 서서 설명했다. 사쿠라, 이게 바로 사신 아르바이트야. 이 세상에 남은 가엾은 사자를 저 세상으로 보내는 게 우리 업무지. 아사스키는 이미 죽었어. 그리고 어제 남은 미련을 버리고 무사히 여행을 떠났지. 그게 다야. 사신. 멍한 정신으로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고작이었다. 모르겠다.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건. 진짜야. 내가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건? 역시 관둘래. 다음에. 말도 안 돼. 그런. 절망하며 깨달았다. 또 실수했구나. 사람은 언제나 잃고 나서야 후회한다. 언제나 잃고 나서야 소중했음을 깨닫는다. 알고 있었는데. 행복은 반드시 망가진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또 실수하고 말았다. 이날 아사스키 시즈카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너는 기억 못하겠지만 제1장의 마지막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아사스키는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사쿠라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큰 절망 속으로 빠지게 됐네요. 과연 아사스키와의 그날 밤 사쿠라가 좋아한다는 말을 했다면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1장이 끝났습니다. 읽는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행복은 잃고 나서야 후회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다음 시간에 제2장의 시작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북리더 GMC였습니다. 감사합니다.